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교계 현안을 다루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퍼머컬처에 대해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정리해보고요. 또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 연합사역의 힘을 모으는 제주 성시화 운동의 대표인 제주 서광교회 현성길 목사를 만나봅니다. 자, 시사매거진 제주, 토요일 이 시간에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몇 년 전부터 이 퍼머컬처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퍼머컬처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움직임인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이 퍼머컬처가 뭔지 그 의미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영어 단어에서 온 거를 같고요. 이 퍼머컬처는 영구적인이란 뜻의 이제 퍼머넌트라는 말이랑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라는 두 단어가 일단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요. 보통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퍼머컬처에서 이거는 좀 친환경 농업이나 지속 가능한 농업에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컬처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문화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제 지속 가능한 문화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머컬처라는 말이 결국 어떤 친환경 농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결국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경관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로 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 설계가 되었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일까? 이게 유기농하고 비슷한 개념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의미가 다르면서도 넓은데요. 이 퍼머컬처는 식물 간에 좀 해로운 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식물 사이에 이로운 작용은 최대화해서 모든 생명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정원이나 농장을 가꾸는 그런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좀 산업화된 농업이나 공장형 축산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좀 비자연적이고 비생명적이고 좀 비인간적인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퍼머컬처라고 하면 농업의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농업, 축산업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게 크게 보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환경을 구성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급하고 자립하는 삶을 추구하는 걸 이제 퍼머컬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뉴욕에서 버몬트 시골로 귀농을 하고 거기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먹거리 또 생활수단을 자급자족하고 또 집도 자연과 조화되도록 만들어 살았던 그 유명한 평화운동가 스콧 펠렛니어링 부부가 이 퍼머컬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농까지는 아니더라도 텃밭을 가꾼다거나 옥상 정원, 주말 농장 이런 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퍼머컬처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또 이제 경제 위기 닥칠 때면 특정 농산물의 가격도 많이 치솟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고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가 먹을 거를 좀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 보면은 이제 채소 씨앗의 판매량이 꽃 판매량을 넘어섰다 그러고요. 네. 또 영국의 그 토트네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 키친 가든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키친 가든, 이름만 봐서는 식당 정원, 주방 정원 이런 거 같은데 뭔가요? 네, 생태도시로 유명한 영국의 토트네스에서 이게 성공한 어떤 사업 같은 건데요,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네네. 이 키친 가든은 개인 정원이나 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토지 이런 데서 채소나 과일을 이제 재배하는 거를 말해요. 근데 꼭 키친 가든은 꼭 공터나 개인 정원에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길에 있는 가로수나 공공기관의 뒷산, 길가의 화단에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 작물을 심어서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게 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 토트네스에서는 흙이 드러난 빈터를 찾기가 어렵고요. 마당이나
공터가 있지만 뭐 땅 주인이 텃밭 가꾸기를 뭐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텃밭 가꾸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뭐 토지 소유주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수확된 먹거리는 서로 나누거나 또 먹거리 관련 가공품을 제작해서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걸 네. 전체적으로 보면 땅에서 시작돼서 사람들의 노동력 그리고 상품 제작까지 모든 과정이 다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사람이나 자연이 이 과정에서 착취되거나 뭐 소외되는 일이 거의 최소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 퍼머컬처, 이 키친가든이 사회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한 제도적, 문화적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 네. 키친가든의 단점이 있나요? 네, 이 키친가든이 아무래도 뭐 모든 주변에 널려져 있는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뭐 몇몇 이웃끼리는 이 재배한 작물을 이렇게 나누고 먹을 수 있는데요. 이걸 모아서 판매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음, 품종도 다양하고 품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토트네스 시민들은 주말만 되면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다 소비하지 못한 이런 작물들을 과일이나 채소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판매하고 교환하고 그러는 또 만남의 장을 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 토트네스에서 다 소비를 하다 보면 지역 밖으로 나가는 채소, 뭐 과일은 별로 없겠어요. 네, 이게 또 이 키친가든의 장점인데요. 푸드 풋프린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우리 식탁에 올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식탁을 보면 뭐 제주산 갈치도 있지만 사실 비싸서 이 마트에서 사람들이 수입산 갈치도 많이 먹는데 네. 원산지 보면 세네갈 갈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 한우도 있지만 호주산 소고기도 많이 드시고 또 음, 포도는 요즘에 칠레산 많이 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수입한 걸 먹다 보면 엄청 많은 그 탄소가 배출되면서 얘네들이 우리 식탁에까지 오게 되는 건데 음, 이렇게 많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우리한테 먹거리가 온 거거든요. 이걸 또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라고도 불러요. 이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오는데 몇 시간이나 떨어진 데서 왔냐고 이런 건데 이 토트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다 보니까 이 푸드 마일리지가 한 3시간 이내의 거리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음. 식재료가 3시간 이내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운송되고 우리 식탁까지 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지역적이고 좀 따뜻하고 굉장히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보통 좀 도시의 분위기랑 많이 다르고요. 또 산업화된 농촌의 분위기와도 많이 다른데요. 이게 이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닮아가고 또 자연도 인간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종교적인 색채는 없지만 뭐 키친가든 이 퍼머컬처가 어떤 기독교적으로 강조한 어떤 가치관이 좀 많이 들어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이 서로를 돌보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이익보다 자연과의 공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당장 우리 마을이나 또 도시 규모에서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마당이나 옥상 같은 빈 공간 같은 데서 작은 규모로 이런 키친 가든을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교회가 가꾸고 또 그것을 온 성도들이 남녀노소 함께 동참하고 또 그 규모를 늘려가면서 이 창조 신앙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신앙적 성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